예, 안녕하세요. 이성의 문화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팀장이시면서요, 문화재학으로 박사를 또 받으신 윤용현님을 모시고 오늘 문화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주제가 과학 문화재 이야기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죠. 그리고 세계가 놀란 추구기, 자경로, 또 성덕대왕 신종, 금속알짜, 너무 유명한 문화재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과학 문화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 걸맞게 과학 문화재 이야기로 한번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시 전에 이렇게 유명한 그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과학 문화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윤 박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특히 이제 이 과학 문화재 분야,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사의 그 과학문화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전시, 그리고 또 교육 뭐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를 한 지는 한 30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하면 이게 과학관이니까 과학 분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에 이 문화재라는 영역 두 분야가 좀 이질적인 것 같긴 한데 과학문화재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학문화재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전통과학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요. 네. 뭐 이제 그 삼국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성덕대왕 신종이라든가 또 고려 시대 때는 뭐 금속활자, 또 조선에는 조선 초기에 많이 이룩된 뭐 치국이, 앙부일구, 자경로, 또 다양한 그런 그 화포류, 또 조선 중기 때는 이제 혼천시계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그 과학문화재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된 거죠,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국보와 보물 중에서 과학 분야를 갖다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뭐 30년간 연구하시고 또 연구에 이제 어떤 결과물이 이제 복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하셨던 그런 복원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통일신라의 그 성덕대왕 그 신종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 또 음향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데 그런 성덕대왕 신종을 만든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 것은 학계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밀랍주조법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주조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두 가지 학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법에 있어서는 방점이 밀랍에 있는 거고요. 그 사형주조법에 있어서의 방점은 모래거푸집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밀랍은 그 벌집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밀랍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많이 쓰냐면 이제 정밀한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구현해낼 때는 이제 그런 밀랍주조법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에도 보면 비천상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거기에 또 나와 있는 명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봤을 때는 이거는 밀랍주조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밀랍주조법으로 과연 그렇게 한 3m가 넘는 그런 거대한 종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다. 뭐 사형주조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논란만 있을 뿐 규명해 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저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04년도에 통일신라 시대 종이면서 현재는 이제 반파가 돼가지고 춘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설림원 종이라고 있습니다. 설림원 종. 설림원 종. 그 규모가 한 120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저희가 밀랍주조법으로 한번 복원을 했고 또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복원이 돼서 학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밀랍주조법으로 만드는데 어떤 원천 기술을 저희가 그때 이제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파됐지만 남아있던 설림원 종이 남아 있어서 일부 남아 있었던 그래서 거죠. 그게 이제 복원으로 가능한 그런 연구가 됐네요. 그렇죠. 뭐 규모는 3분의 1이지만 결국 밀랍 주조로 이제 해보니 선덕대왕 신종도 결국은 밀랍 주조로
제조가 됐다. 예, 예. 주조가 됐다. 주조가 됐다. 예. 또 그것조차도 또 일부 사람들이 과연 진짜 그게 가능하냐라는 그런 예. 논란이 또 있어서 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또 최근에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2014년 뭐 이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한번 더. 공개적으로 네. 한번 그 밀랍주법으로 시도를 했고 네. 마찬가지로 또 성공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뭐 논란이 없었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이렇게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뭐 모래거푸집이나 뭐 벌집 거푸집이나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적 가치로 어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 굉장히 그 섬세한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불상에 보면 손의 자세가 이렇게 네. 나타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불상이 이제 불려지고 있잖아. 석가모니불이다, 약사불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비로자나불이다. 예. 근데 그런 그 수인을 갖다 표현할 적에는 그 소위 말하는 사형거푸집에 의한 모래 그 주물사 기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밀랍주주법으로만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랍을 다루고 밀랍위에서 섬세한 문양을 갖다가 표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주물사 기법보다는. 그래서 그런 이제 걸로 만들어진 문화재라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로서 예. 맞습니다. 그런 연구가 이제 결정적도 증명을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명해낸 그 아주 독창적인 창의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속 활자가 되는데 그런 그렇죠. 금속 활자조차도 이제 그게 밀랍법이냐 아니면 주물사주주법이냐 논란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실험 고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이건 뭐 밀랍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주물사로 만들었다 이런 걸 더 규명을 갖다 이제 해내는 그것이 이제 또 그 문화재를 갖다 바라보는 예. 관점도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또 바라보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얻는 점도 또 생각하는 점도 예. 또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까지도 많이 부여가 될 수 있겠죠. 성덕내왕 신종 잠깐 이야기 나와가지고 전에 이제 에밀레종이라고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애칭이에요. 그게 뭐예요? 왜 이제 우리는 에밀레종이라고 더 이렇게 많이 또 귀에 있거든요.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에밀레종 해야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뭐 성덕대왕 신종하면 예. 열에 뭐 여덟은 뭐라고요? 이렇게 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게 성덕대왕 신종이 맞는 거고요. 네. 근데 에밀레종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알려졌는데 조선 시대까지는 그 어느 문헌에도 네. 성덕대왕 신종이 에밀레종이라는 그런 문구는 또 기록은 없습니다. 예. 다만 영어, 이제 영어 같기도 하고. 일제 시대 때 예.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밀레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어밀레? 그게 이제 서울과 중부 지역에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일제 강점기 말 그리고 광복 이후에 갑자기 그게 그 성덕대왕 신종과 매치가 돼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예.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제 절대 사용을 하지 사용 안 않는 되네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주조할 때 뭐 아이를 뭐 이렇게 뭐 그 쇠물에 녹여 막 이런 좀 무서운 이야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래서 에밀레 이러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런 것조차도 일제 시대 이전의 어떤 문헌에는 전혀 없고요. 또 우리 민족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사람 존중하는 그런 철학 사상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민족인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경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민족성하고도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죠. 네.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제 선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아이 어쩌고 하는 것도 다 낭설이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고유하고 아주 그 고도의 문화재를 좀 비하하고 이런데 좀 소문이었네요, 그죠? 예, 이런 것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은 한 분야에 30년이라는 그 외길을 쭉 달려오셨는데 지금은 뭐 과학 관련된 이런 문화재를
이렇게 복원하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초창기 때 에피소드 없으세요? 이런 거 하신다고 했을 때? 예.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은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네. 이제 문헌에는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 그게 문헌에는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멸실돼서 현재는 없는 것들이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복원할 때 참 어려운 점이 좀 많았죠. 또 하나는 또 어느 것은 어느 부분은 있는데 반은 남아 있는데 반은 남아 있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복원하는가 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현재 복원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그 장영실이 만든 그 자동물 시계 하면 이제 작용루로 많이 알려져 작용루.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작용루가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요? 1434년에 예. 작용루를 만들고 나서 4년 뒤에 네. 1438년이 되겠죠. 이때 세종 임금을 위한 임금님 시계이자 천문 시계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그게 흠경각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었다고 해서 흠경각루 또는 애칭으로 흠경각옥루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세종 때 만들어져서 임난 이전까지 그 임금을 위한 그런 시계로서 기능을 하다가 네. 이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 없어지면서 그게 멸실된 것을 다시 창덕궁에서 광해군 때 다시 한번 그걸 복원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되살려서 또 사용을 갖다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군요. 근데 그런 문헌에 보면 이제 세종 때도 남아 있고 광해군 때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게 뭐 그 하는데 구리가 얼마나 들어갔다 뭐 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갖다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 광해군 때 그걸 복원을 하면서 흠경각 의궤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화도 외규장각에 그게 보관돼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기대를 좀 했었죠. 언제 기대를 했냐면 불란서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규장각 도서 그 의궤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구적 대여 형식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 문헌 속에 그게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다시 당시 그 병인양요 때 아마 불타 없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세종실록에 남아 있는 그 문헌을 갖고 이제 옥루를 갖다 이제 복원을 해서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고 이번 한 6월 말쯤 되면 그 모습이 아마 세상에 좀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전용 시계. 그렇죠. 이거 오로지 임금을 위한 시계였었던 겁니다. 옥루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특별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임금과 연결이 되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우리 뭐 대하 드라마 장영실 이런 거 보면은 뭐 많이 이제 그런 과학문화재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막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막 시계 초침도 있고 다.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남아 있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문헌을 보고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없으면 또 유사 사례 그런 유물들을 갖다 보고 또 복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특히 이제 그러한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소멸된 것들. 참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대전 이야기 잠시 해보죠. 대전에도 뭐 문화재가 있어요. 뭐 산성도 있고, 뭐 특히 이제 가깝게는 근대 문화유산인 그 충남 구 도청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좀 이제 지역에 계시고 이런 과학문화재라는 아주 전문성 가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대전의 문화재 중에는 좀 그래도 가치라든가 뭔가 과학문화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건축의 그런 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청동 시대 때 많이 축조되었던 이제 고인돌 그런 고인돌이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국 시대를 거치면서는 이제 백제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신라산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개족산성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토성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립중앙관 과학관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구성산이 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백제시대 토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건축과 관련된 그런 그 문화재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또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그 목척교라고 해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대전이 신생도시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이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살고 많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뭐 이제 좀 외연을 확장하고 또 이게 뭐라 해야 돼 관심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교육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이런 과학 문화재 또는 과학 문화 유산 이런 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이제 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전통과학대학이 있고요. 전통과학대학. 전통과학대학은 1994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1년에 2번씩 16주 강의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학이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좀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유료 강좌가 되고 있고요. 유료 강좌군요. 제가 이제 2017년부터는 그간에 이제 쭉 이제 연구하고 이룩한 그런 성과물들을 이제 주변에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좀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료 강좌를 좀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과학 문화 유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과학 문화 시민 강좌 이렇게 해서 과학 유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 할 때는 한 4강 정도. 길게 할 적에는 7, 8강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 또는 2달 정도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대전에 계신 시민들에게 좀 전에 언급했던 뭐 장영실의 자동물시계 작용 옥루라든가 또는 뭐 어떤 뭐 금속활자 이야기라든가 또 금속활자 이야기할 적에는 뭐 구텐베르크가 과연 창의적으로 금속활자를 본인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어떤 고려의 금속활자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뭐 이런 재밌네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그 문화재들을 보게 되면 돌로 만든 것들도 있지만 금속으로 만든 것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금속 관련된 문화재가 많네요.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동 반가 사유상이라든가 아니면 성덕대왕 신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속 활자, 뭐 조선시대 때 뭐 앙부일구, 또는 뭐 혼천시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측우기 이런 것들이 다 금속이잖아요. 방관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소재가 뭡니까? 그러면 답변한 사람들 없어요. 그게 또 단일 소재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합금을 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청동도 만들고, 뭐 구리에 뭐 아연을 섞어서 황동도 만들고. 구리에 니켈을 섞어가지고 또 백동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갖다가 신소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과학문화재를 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금속 과학문화재에 보이는 소재,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원리 뭐 이런 부분들을 실증적으로 이제 어떤 그 실제 발견된 그 문화재와 같이 견주어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관련 신소재를 개발했다라는 것은 또 그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그 우리가 쓰던 물건이나 이런 데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국이냐, 강대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동기하고 이게 철기랑 부딪히면 철기가 이렇게 마감시켰듯이. 맞습니다. 우리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장 이제 어떤 이건 참 정말 괜찮은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기라는 게 있잖아요. 놋그릇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구리 78대 주석 22% 정확합니다. 78대 22%가 되고 오주연문 장전산고에 그런 내용이 좀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정형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합금을 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보통 방자라는 그런 좀 표현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을 했던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78대 21을 갖다가 합금을 해서 그걸 갖다 두드린다고 하는 단조 기법으로 만들 적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주석을 15% 이상을 섞었을 적에는 단조하는
그런 경화 과정에서 이게 쉽게 깨지거나 크랙이 가거나 하게 되는데 온도대로 보면 한 600도씨 전후에서는 그게 열간 가공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오랜 경험 속에서 그런 기술을 갖다 터득했고 그걸로 이제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런 놋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사실은 뭐 그 당시로는 뭐 신소재였던 거죠. 신소재인데 합금 비율까지도 아주 정형화시켰다라는 점이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과학문화유산 이야기를 우리 가까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렇게 4강에서 또 길게로는 7, 8강까지 맞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 몰랐고 또 대전에 이 과학문화재 그러니까 과학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여기만 있는 거라면서요. 국립중앙과학관에만. 이제 과천도 있고 광주, 대구, 부산도 있지만 그런 연구 기능이 있는 곳은 이곳 대전이 유일한 중앙과학관만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맞습니다. 지금 대전이 이제 대전 방문회 사업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3년 확장 운영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해보자 하는 게 사이언스 투어리즘하고 아트 투어리즘 이 두 가지를 좀 대전시에서 좀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학 문화유산, 과학 문화재 이 두 가지 잘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근에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문화입니다. 과학과 문화 또는 과학과 예술을 갖다 표방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과학문화재를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속성, 또 기술적인 면, 또 거기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면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그걸 특별전이라든가 상설 전시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관련돼서 그런 컨텐츠들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대전이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오늘 문 박사님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저도 처음에는 과학문화재 무슨 얘기 딱딱하고 재미없지 않나 이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문화재와 또 과학 분야가 접목되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리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과학문화재 속에서 어떤 과학 기술을 빼어내고 또 과학적인 원리를 갖다 도출해내면 어떤 우리 국민들한테 자긍심, 또는 자부심까지도 저희가 좀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과학문화유산 이야기를 갖다 비롯해서 시민 강좌와 더불어서 어떤 특별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선덕량 신종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잘못된 용어부터 참 바로잡고 특히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에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인데 이곳에서 과학문화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